남북의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기자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는 점점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재테크 계획하시는 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재테크 2편으로 북한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주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 작가님,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의 이제 그 금융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금융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단 메인은 조선중앙은행인데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네. 대표적인 의뢰를 말하는 한국은행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일단 북한 내부에 유입이 되는 외화를 관할하기 위한 무역은행이라는 게 또 있긴 합니다. 네. 당자금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대표적인 은행이 대성은행, 네. 그다음에 고려은행.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북한의 은행들이 이제 대외 무역 송금 업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는 그 제재가 가해진 이후로는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 블랙머니라고 하죠. 그런 네. 검은 돈들을 관리하는 그런 은행권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그 은행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 북한에 우리로 치면 이게 로또라고 불리는 그런 뭐 저축 상품이 있다고요? 살짝게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인체보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우리로 말하게 되면. 그 외에도 뭐 사회보험도 있고 재보험도 있고 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제가 하고에서 30여 년을 살면서 보험 혜택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것 말고요. 이 로또와 비슷한 건 뭐냐면 추첨제라고 해서 네. 당첨된 사람한테 상품이나 돈을 주는 형식인데 네. 장마당의 졸지에 그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네. 그 트럭 뒷마당에다가 우리 그 로또 이 예. 볼이 올라오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예.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돌려요. 학교알이 돌아주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열어보게 되면 1등 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 사람들이 뽑는 거죠. 북한에서도 이제 그 여러 저축 상품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저축을 하도록 이게 유도를 할 텐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은행을 잘 믿지 않는다고요? 네네, 그렇죠. 뭐 저도 저금을 했었고요. 네, 일단 예금을 했었는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니까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건설을 어마무시하게 할 때요. 네. 이런 뭐 대형 공사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을 다 썼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예. 개인들이 돈을 집에다 쌓기 시작해요. 북한이 기존 화폐 대신 새 화폐를 발행해 교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환 비율은 100대 1.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 3,000원은 새돈 30원으로 교환됩니다. 특히 그동안 상당한 현금을 모은 주민들은 교환 상한선인 15만 원 이상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에서 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2, 30만 내지 몇십만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 사람들 자체도 돈을 못 찾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이 화폐 개혁에 실패한 것도 네. 좀 큰 영향이 있었죠. 2009년도 다시 화폐 개혁을 했는데 예. 국가에서 제정된 월급을 가지고 시장에서 상품을 사자니까 네. 어마무시한 시장가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2009년도는 무자비하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가지고 있던 돈은 종이장이 된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런 화폐 개혁이 진행되면서 뭐 결국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은행을 믿지 않게 되고 이제 사금융으로 몰렸고 그러면 이 사금융을 운영하는 사람들 북한 말로 그 돈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돈주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그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사금융이 생긴 시초는 역시 고난의 행군 때예요. 네. 힘들어지면서 동시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의 유통이 많아지잖아요. 부를 축적을 했던 간부집 와이프 그리고 북송교포 저처럼 일본에서 온 사람들 네. 그리고 중국에 연고가 있거나 해외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성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적 재원이 있다 보니까 돈을 꾸어주기 시작한 거죠.
이자를 엄청 뭐 많이 붙여서 받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한국은 은행권이든 뭐든 연리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세상에 1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한다. 북한은 월리거든. 월리가 제가 있을 때 아는 사이다 싸게 해줄게 한 것이 10%였어요. 10%요? 네, 10%. 그러면 연 1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 그 악덕 사채업자들 이상이죠. 이상 가는 수준인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뭐 돈주가 돼야겠다. 이른바 사금융 업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많죠. 많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어떤- 한마디로 해서 북한은 일단 개인 간에 이런 돈 거래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뭔가 이게 규제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려주면 못 받는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담보를 철저하게. 우리 때도 담보라고 해서 집이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팔아요. 무조건. 아니면은 북한에서 개인한테 돈을 안 줘요. 이자도 안 줘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끌고 가서 그 집 안에 있는 걸 다 들어와요. 물건을 가져가는 네, 거죠. 가져가서 장마당에 팔아먹는 거죠. 얼마예요? 250원입니다. 달러로 2.5달러. 2018년도에 그 당시 이제 평양을 방문했던 저 KBS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인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달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원래 북한은 외화를 규제하기 위해서 개인이 못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90년대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다음 권한행군 시작돼서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중국에서 외국 상품들이 물밀듯이 쓸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외화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뭐 개인들이 그냥 왕왕 위안화나 달러를 그냥 직접 쓰는 예, 장마당에 쓰기 시작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훈이죠. 이런 사금융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법인데도 뭐 재테크를 하려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사금융에 뛰어드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그 기대치, 이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얇아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많지 않습니까? 뭐 화폐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돈에 대한 제도에 대한 기준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외화를 보유를 해야 되겠다. 해놓으면은 언젠가 이게 뭔가가 일어나도 나는 안정적이라는 이런 의식이 상당수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국영 기업을 운영을 하는 형태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식당, 상점 이런 거, 심지어 개인 택시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재테크의 범위는 점점 광활해지고 넓어지고, 그다음에 돈을 벌려는 북한 주민들의 의욕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물자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입해온 조폐 용지와 잉크가 바닥나 북한산 종이에 임시화폐인 돈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네. 외화를 바꾼 네, 돈표 그걸 다시 발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발행을 한 겁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외화를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有지책으로 다시 외화와 바꾼 돈표를 내놓은 거죠. 외화가 판치는 걸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그럼 북한이 이런 사금융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해줬죠. 지금까지 계속 가해도 계속 규제하고 통제하고 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당국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조치를 취한 것이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는 국내 상품에 대한 질 제고를 해가지고 이걸 시장에다 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자연히 돈은 국고로 들어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만은 예전 비해서는 뭐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좋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사금융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외화가 유통된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 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더 재미있는 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주성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